아궁이에 불을 때 밥을 짓던 그때 그 시절, 매운 연기에 우리네 어머니들은 눈물 마를 날이 없었더랬다. 부엌은 진화했다. 눈물 쏙 빼는 아궁이 대신 조작 단추만 누르면 야 끓는다 끓어. 말끔한 유리상판 덕분에 청소도 쉬워졌다. 그런데 유리라고 해야 되나? 그 상판이 녹아서 붙어 있는 거예요. 요대로 떨어졌어요. 전기레인지에 유리상판이 녹고 갈라졌다는 소비자들 한둘이 아니다. 불 없이 요리하는 주방의 혁명 전기레인지. 그러나 지금 소비자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안녕하세요. 경제매거진의 임현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대리입니다. 여러분, 이 전기레인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자레인지는 알겠는데 전기레인지는 뭐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유해가스 걱정이 없어서 이 건강 챙기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들 찾는다고 합니다. 네, 이 전기레인지 가격은 제품의 크기와 제조사에 따라서 최대 수백만 원이 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비싼 값을 주고 산 전기레인지의 유리 상판이 녹거나 깨져서 불안하다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Y리포트가 취재했습니다. 여기 많이 녹았네요. 예. 이 옆에서 이렇게 보면 많이 파여 있어요, 이렇게. 진짜다. 화구 한복판이 움푹 파여있는 유리상판. 프라이팬이 있어서 떼려고 했더니 안 떨어져, 이게. 그래갖고 억지로 두 손으로 뗐어요. 네. 그랬더니 여기 구멍이 딱 난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이게 뭐지? 그러고 보다가 프라이팬을 봤더니 찾았다. 사라진 전기레인지 상판 조각. 프라이팬 뒤편에 찰싹 붙은 조각. 유리상판의 파인 자국과 비교해보니 모양도 질감도 정확히 일치했다. 상판이 안 깨진다고 그래서 제가 제품을 비싼 돈을 주고 산 거거든요. 다른 제품은 상판 깨짐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샀는데 항상 저쪽은 킬 때 불안해요. 불이 켜진 걸 보면은 금방이라도 그게 조금 더 금이 가서 안쪽에 들어가서 기계 같은데 물이 스며들면 어떡하나 걱정되고요. 걱정을 하면서 최대한 그쪽 화구는 안 쓰는 편이에요. 물건을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요리를 하던 중 전기레인지 유리상판이 깨지고 금 같다는 소비자들 의외로 많았다. 유리상판 전기레인지 제품에 대해 업체들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을까? 다양한 전기레인지를 취급하는 가전 매장을 찾았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잘 안 깨져요. 지나가면 뭐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깨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왜냐면 고객님들이 뭐 냄비 오를 때 이렇게 높게 해서 올리는 건 아니죠. 다 사랑해서 안 깨져요. 네. 이렇게 치지 않으면 안 깨져요. 강한 충격을 주지 않는 이상 웬만해선 안 깨진단다. 전기레인지 상판에 사용된 유리의 정체를 알기 위해 전기레인지 6개를 구입한 제작진. 무작위로 구입한 전기레인지 대부분의 상판은 유리 세라믹을 사용하고 있었다. 유리를 고온에서 열 처리해 뽑아낸 결정으로 만드는 유리 세라믹. 대체 전기레인지 상판 소재로 유리 세라믹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열 유리 제품이 지금 강화 유리, 그다음에 내열 유리, 글래스 세라믹스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내열성이 높은 제품이 글래스 세라믹스입니다. 전기레인지는 가열 방식에 따라 하이라이트와 인덕션 레인지로 나뉜다. 하이라이트는 코일에 전기를 흘려 열을 내기 때문에 아무 냄비나 쓸 수 있다. 반면 인덕션 레인지는 자기장을 형성해 열을 내기 때문에 전용 냄비만 사용 가능하다. 냄비의 바닥면에 열을 직접 전달해 상판이 뜨거워지지 않는 것이 인덕션 레인지의 특징? 그런데 열에 강한 유리 세라믹이 왜 깨지는 걸까? 를 찍었다. 그때 치우겠습니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한 제품의 상판 유리가 깨졌다. 심상치 않은 소리에 다들 구경났다. 구경났어. 냄비 바닥엔 상판의 유리 일부가 녹은 듯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는데 다시 한번 표면을 닦고 확인한 유리 상판은 여기저기가 움푹 파여 있었다.
한 개 제품을 제외하고 또 다른 제품 역시 상판을 확대하자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 곳곳에 의미가 있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 바로 아래쪽. 설탕 같은 것이 녹아서 그게 이제 타면은 카본 성분으로 바뀌게 되는데 카본하고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제 표면에 그런 뭐 녹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흠집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소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만들어진 제품의 품질 관리가 얼마나 잘 되었느냐 하는 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는 제품의 품질 관리가 의심된단다. 한마디로 불량하다는 것인데 무작위로 선정한 6개의 제품을 구입 직후 꼼꼼히 살펴본 제작진. 실제 한 제품에서 제조 과정 중 생긴 듯한 흠집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유리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 이제 두께가 만약에 4T다. 그럼 4T에서 스크래치가 나서 뭐 3.8mm가 됐던 거라면 열을 받을 때 똑같이 받으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어느 부분에 그런 거 있으면은 파손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균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만들 때도 균일하게 만들지만은 100장이든지 10,000장인지 만들 그 안에 분량이 들어가는데 그건 검증이 안 되니까 모르잖아. 전문가들은요, 이 전기레인지의 상판 파열은 자칫 합선이나 감전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 전기를 사용하는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자, 전기레인지, 과연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는 안전할까요? 곽선영 주부 역시 1년 전부터 건강을 고려해 요리를 할 땐 주로 인덕션 레인지를 사용한다. 빨리 끓고 시간 맞춤 기능도 있어 편리하다는데 덕분에 이 집에서 가스레인지는 찬밥 신세다. 그런데 선영씨 요리 좀 할라 치면 정적을 깨는 이 소리가 영 찜찜하단다. 요리할 때 소음이 약간 있는 편? 그런 거? 아이들이 있으니까 전자파 같은 거 가전제품 많이 사용 중이어서 아이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편이고 해서 전자파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요. 전기를 이용하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우리나라는 대부분 가전제품에 해당하는 60Hz 주파수에서 국제 기준인 833mHz를 따르고 있다. 물론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전자파를 잠재적인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곽선영 주부가 매일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전자파로부터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 먼저 식기세척기의 전자파는 23mHz.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고 알려진 전자레인지는 식기세척기의 10배가 넘는 377mHz가 측정됐다. 인덕션 레인지 역시 제품에 표기된 60Hz 맞춰 전자파를 측정했다. 그런데 국내 기준치엔 미달이었지만 전자레인지보다 월등히 높은 약 605mHz가 나왔다. 주방과 거실에 있는 가전제품의 전자파를 모두 측정한 결과 동일 주파수에서 인덕션 레인지의 전자파 수치가 제일 높았다.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네네. 605가 나왔어요. 그렇게 많이 나와요? 네. 그 정도로 많이 나올 줄은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아이들한테 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자파를 많이 쐬면 주기적으로 계속 쐬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거나 뭐 건강상의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 그런 건 궁금해요. 송전선 바로 아래에서 자기장 세기가 얼마냐. 그것은 대략 한 3에서 20mHz 거의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측정했던 이제 605mHz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이 나온다고 보면 되죠. 가까이 있어서가 문제이지 그 자체의 그것은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실험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그 결과 6개 제품 중 4개가 EMF 인증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인덕션 레인지의 경우 한 제품은 EMF 인증 기준을 무려 20배 가까이 초과했다. 인덕션 레인지는 근본적으로
자기장을 응용하는 그런 제품으로 설계된 제품이므로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이라이트 제품군보다 자기장 발생되는 부분들이 크게 형성됨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그런